오늘 청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지혜 변호사, 이경환 자유한국당 고양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동안 판문점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진짜 갈까요? 며칠 안에 미북 회담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직접 모시겠습니다. So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DMZ, Peace House, Freedom House, and there's something that I thought was intriguing. I think that some people maybe don't like the look of that, and some people like it very much. I threw it out today as an idea. I also told President Moon, and through President Moon, we connected with North Korea. You're actually there, where if things work out, there's a great celebration to be had on the site, not in a third-party country. 리얼리티 쇼의 워낙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장면에서 그동안 판문점을 저어했다가 흔들린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중계를 보고 나서 그렇게 판문점으로 마음이 돌아선 걸까요? 사실 27일 날의 회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 저 판문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동안 분단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평화의 곳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보다리에서의 공개된 단독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대부분은 1대1 회담이라고 하는 게 밀실 회담처럼 진행돼 왔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극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신 것 같고요. 네. 또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SOC적 요소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문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하신 것 같고 네. 또 하나 보자면 지금 이번에는 판문점에서 평화의 집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회담을 가졌습니다만 그 뒤쪽에 있는 판문각으로 가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사람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평양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을 안전한 상태에서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여지 이런 걸 같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세계 단판 판문점으로의 이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늘 백악관과 트럼프가 일제히 곧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판문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관심이 많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방한할 때도 안개 때문에 못 가서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판문점을 방문하게 되는 5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었지만 결국은 날씨, 기후 문제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또 아사히 신문 보도처럼 여전히 평양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적지는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이제 거기서 지금 억류 중인 미국인 3분이라고 하죠. 그분들 데리고 나오는 이제 그런 극적인 장면 연출의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평양 땅 북한의 중심 한가운데를 밟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점, 네. 그리고 또 이제 노벨 평화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평양 땅에 이제 내리는 그냥 그런 상징성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평양도 역시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청와대나 백악관 모두 다 평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어가지고요. 조금 더 네.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흥행사 기질이 있고요. 대중적 인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거를 본능처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물 아니에요? 그곳이요. 근데 예. 햄버거를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다. 또 그 군사 분계선에서 미국인 억류돼 있는 3사람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트럼프만의 선거 전략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판문점이 아주 매력적인 장소이면 틀림없는데요. 저도 네. 다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 처음부터 트럼프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회담 장소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협상력의 의미거든요. 네. 자기가 유리한 곳에서 협상을 하고 싶다는 것은 협상하는 당사자로서 누구나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협상을 함으로써 협상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협상을 하기 위한 장소를 선택하는 이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에 왜 판문점이 배제됐는가? 아무래도 제3자인 한국이 북미 회담 입장에서는 한국끼리 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들이 유리하던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를 원했을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네.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회담 성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얻어야 될 회담 성과는 단순히 회담하는데 깜짝 쉬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핵 폐기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소가 걸림돌이 된다면 아마 유리한 장소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중간선거 대비한 이 흥행 요소가 판문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느슨하게 대충 미국에 대해서 위협적인 거 없는 걸로 하자라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판문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은 네. 1976년 도끼 만행 사건으로 미국인이 2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판문점을 제외하자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었고 네. 또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상당 부분을 한국에게 공로를 빼앗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류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남북 대화가 이 생중계된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 언론 보도인데요. 트럼프는 뭐 미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방영되는 나홀로 집의 1회에 네. 그 카메오로 출연도 했고 네, 또 자신 없게 해서요. 최근에는 뭐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분이 뭐 사업가적으로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 자유의 집이라 뭐 평화의 집 판문점에서 하게 된다면은 그 상징적 의미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미국에서도 뭐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해냈다 이런 부분을 자신이 공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판문점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언론 네. 보도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이죠. 이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를 세우고요. 햄버거로 그걸 다지겠다. 더더군다나 이제 노벨상 연호를 받으면서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노벨상 발언 매우 관대하고 고맙다라고 하면서 실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화면의 중요성을 워낙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불렸던 도보다리 이 부분에서도 착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제히 청와대 안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의전비서관실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다고요. 네. 일단은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낸 것이냐, 이거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죠. 혹시 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뭐 예측도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윤재관 의전 비서관실 행정관의 아이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회담 이제 사전 답사 과정에서 보니까 그 도보다리를 발견했는데, 그 약간 10m 정도 도보다리에서 떨어진 지점에 보니까 다 쓸어가는 표지석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군사 분계선 표식들 중 하나였는데 아마 이제 요 자리에서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아서 아마 회담을 하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도보다리도 원래 난간이 없었는데 난간도 새로 설치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반도기를 연상시키는 그 하늘색, 약간 푸른 색깔을 칠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역사적인 도보다리 정상회담 그 장면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쓰러진 표지석을 발견했던 그 현장에서의 확인이 바로 저 회담에서의 비주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발견 지점이 됐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저 도보다리 회담에 이어서요, 이제 착착 실행을 해가지 않겠습니까? 내일 오부 요인을 불러서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설득했던 그런 리더십, 형님 먼저라고 하는 이 겸손함, 야당이나 아니면 다른 요인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참여로 이어질까요? 뭐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의 남북 정상 간의 이 선언을 국회 비준을 어떻게 거칠 것인가, 그래서 이걸 법률화를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오부 요인을 모시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각 당의 대표들을 모시고도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정수 여사는 터키 대통령 부인과 환담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남북 정상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가 됐군요. 뭐 가슴이 떨린다고요. 네. 지금 모든 생각들이 다 그 안에 머물러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운전자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기 위한 한중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이것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나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과정 관리를 지켜내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특히나 이제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